언니, 시작했는데 어, 내 증서를 보여줘야 되나? 인증용? 보여줘야지. 내 증서가 어딨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짜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인문백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인문백년 장학금이 뭐냐면 대학생에 들어가면 1학년 때랑 3학년 때 인문백년 장학금이라는 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인문학 분야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쭉 진학을 하고 학무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만든 장학금입니다. 근데 이 인문백년 장학금이 얼마나 지원이 크냐면요. 4년 전액 장학금에 한 학기에 저 때는 300만 원씩 학업 장려금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장학금 학교 등록금 내는 게 정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감사히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사를 졸업하고 지금은 같은 학과에 석사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 받았던 정말 눈물겨웠던 한국장학재단의 인문백년 장학생 장학증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합격 소식을 듣고 엄마는 머리 감으면서 제 전화를 들었는데 울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란! 이렇게 있고 읽어보면 장학증서 인문백년 장학금 인문학 분야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위 사람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학업에 정진하여 왔으며 학문 후속 세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증서를 수여해 주셨는데요. 남다른 말 그대로 이거를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그때 처음인데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었고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다른 열정으로 학업에 정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선발이 되는 그런 장학 지원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에 더해서 학교에서 이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더 계속해서 학문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관련된 활동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장학금을 정말 복스럽게 로또처럼 많이 받았었던 4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무척 힘들었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내리다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인문백년 장학생을 또 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합격될 수 있었던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2011학번 기준이라서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업 계획을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지원하는 그 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잘 부합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분야로의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뭐 학문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사회에 인문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이 부분을 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활동명들을 적으면서 근데 그게 뭐 거창하게 어느 뭐 대회에서 상을 탔다거나 이런 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공고를 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그런 활동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었었던 프로젝트, 내가 했던 고등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되게 개인적인 것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요 학생? 신입생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지금 코로나 또 입학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입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인문백년 장학금 공고가 떴어요.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딱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인문백년 장학금 선발하는 공고 보고 되게 설렜죠.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초대 응해주셨어요. 자, 제가 딱 3가지만 받을게요, 질문. 제가 좀 바빠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진짜 열정인 것 같아요. 이 면접도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면접 당연히 보죠. 면접에서는 뭐를 물어보나요? 면접에서는 내가 했던 활동들을 서술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제 질문도 면접에서는 받았어요. 제가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아, 왜 웃어?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면접에서. 웃었잖아. 근데 제가 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질문은 경제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 나라의 경제 체제를 위해서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 조절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봤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근데 제가 답했던 건 저는 혼합 경제 체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A랑 B 중에 뭐가 더 낫는 것 같냐고 물었는데 저는 C를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그렇게 표정 저기 하면 안 돼.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자소서에서 가장 어떤 점을 어필을 했어요? 이게 결국 인문학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이잖아요. 그렇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인문학은 어떻게 사회를 좋게 만들 것인가 하는데 저는 되게 열정이 가득가득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러이러한 건데 저의 그런 관심과 열정을 통해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랑 열정을 제일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패가 인문백년 장학금이? 인문백년 장학금이 인문학 쪽으로 석박사 배출하려고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석박사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보나요? 석박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목표 자체가 그런 장학금이다 보니까 계속 인문학 분야의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다른 곳에서 인문학을 위해서 힘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장학금의 목적 자체가 인문학 분야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학교 생활 다니다 보면 진짜 이거에 맞춰서 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거를 받고 있고 내가 지원받는 만큼 사회에 나도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보고서나 이런 거를 써야 되진 않나요? 네, 저 때는 그 중간중간 한 학기마다 교수 평가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한 학기 동안 어땠는지 평가를 받는 그 평가서가 필요하고, 진도 보고서, 내가 지난 학기 때 세운 그 계획들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적는 그런 보고서 제출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없나요? 질문? 그럼 괜찮아요. 아!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이거 됐을 때 학생 기분이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장학금이다 보니까 교수님의 그런 추천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하고, 처음에는 이게 추천을 받는 대상이 좀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추천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여기저기서 자료 찾아서 열심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행히 선발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도 뽑혀야 되고 이제 장학재단 최종 면접에서도 뽑혀야 되는 건데, 꼭 추천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진짜 관심 있고 지원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추천 대상은 내가 나를 추천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 잘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최근의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면접장 가면 정말 우수한 그런 학생분들이 모여서 다들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내가 썼던 그 서류를 보고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 되고 뭐는 이러고 계속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진짜 긴장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것만은 말하고 오겠다 하는 게 몇 가지 문장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학교 생활을 한국장학재단 덕분에 할 수 있었고요. 우리 과의 특성도 정말 중요했고,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이거 수상소감 같은데? 많이 도와줘서 즐겁게 장학생으로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면접 보고 바로 나와서 면접 보고 나오면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고, 엄마랑 그때 내려와서 숙명여대에서 면접을 봤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내려와서 밥을 먹으면서 나 너무 떨렸는데 잘 얘기하고 온 것 같다고, 끝나고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신청하는 게 되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거를 다 챙기기도 어렵고 난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인가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잘나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고 스스로 되게 자신감 있게 믿으면서 이 신념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것. 두 번째, 추천해 주시는 교수님과 얘기를 잘 해서 추천서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것. 세 번째, 확실하게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를 잘 기술할 것. 네 번째, 면접 때는 자신감 있게, 근데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 자신감 있으면서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를 진심으로 보여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학생에 선발되고 나서도 내가 장학생이라는 그런 자격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모든 분야에 대해, 마지막으로 장학생이 되어서도 나는 인문백년 장학생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사회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계속 장학생으로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한 번 된다고 그냥 계속 다 받는 게 아니라 학기마다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의 진도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생활하게 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이 취지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자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말 그대로예요. 인문사회 분야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학업에 정진. 물론 뛰어난 능력으로 학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는 남다른 열정으로 학업에 정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뛰어난 사람이 엄청난 스펙으로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을 가지고 더 의지를 가지고 정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발전 가능성을 진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모두 만약에 인문백년 장학금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검색해 보시지는 잘 않겠지만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거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모두 장학생에 선발되어 인문학 후속 세대로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면 모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원해보세요. 꼭 필요하면. 저는 공부를 사실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똑똑한 편도 아닌데 의지나 열정이 남들보다 강해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교 들어가면 난 성적장학금은 못 받을 테니까 인문백년이 아니라 전액장학금을 신청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좋은 기회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신청하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 화이팅! 제가 팁을 정리를 제대로 한 채로 설명드리지 않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신청서 작성 시 첫 번째, 지금까지 해온 인문사회 관련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작성. 모든 내용들은 활동의 내용, 느낀 점, 미래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발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학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방향이 있을 것. 어떠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꿈, 자기의 목표를 정해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업계획서, 전공 관련 활동 실적서에 신청자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을 것. 문장의 어투, 활동을 하게 된 동기, 이유나 마음가짐, 깨달음 등을 기술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어필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무슨 활동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어땠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깨달음을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신의 가치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팁 7가지. 첫 번째, 무언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면 됩니다. 면접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종이를 들고 뭔가를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너무 초조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조금 문장들을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예상하지 못했던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 질문이 나왔는데 시장 경제 체제가 좋은지 계획 경제 체제가 좋은지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지? 나 경제 진짜 잘 모르는데 생각했었는데 혼합 경제 체제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런 용어를 모르더라도 나는 이러한 방식이 좋다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전문 용어를 모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최대한 마음을 잘 추스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질문에 휘둘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이야기는 전달해야겠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두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생각해둔 것을 잘 활용하여 대답해보세요. 그럼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긴장해서 막 이러지 말고 긴장되지만 저는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표정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쫙 펴고 앉아야 돼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들어가고 나올 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잘 한 후에 수험번호랑 이름을 아마 말했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 어쨌든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올 때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오고 정신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 다 됐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안녕!